그 연락을 받고 이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장관 하면 의원님 그 다른 능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정청에 26, 7년간 있으면서 경험한.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그냥 덥석 받으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성수 의원입니다. 항의 후보자 장관 지명된 것을 축하드려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참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보자는 그 답변을 통해서 임명 발표 하루 전날 청와대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연락을 받고 이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장관 하면 의원님 그 다른 능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정청에 26, 7년간 있으면서 경험한.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그냥 덥석 받으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정말 그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화체육 관광과 관련된 전문성과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게 문화예술체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떤 강심장으로 이게 장관직을 수락했는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PPT 화면 좀 보시죠. 청문 요청서라든지 저희 서면 답변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 문화체육 관련되는 경력들이라고 이렇게 나열한 것들입니다. 이 경력들 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국회 4차 산업특위 활동에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그 4차 산업특위 활동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문화와 관련된 그런 뭐 이야기 하셨는가요? 그때는 주로 요소 기술 관련된 거고요. 굳이 문화 관련된 거면 헬스케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문화의 문자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4번, 5번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국회 대중문화 미디어 공동대표 하셨는데 몇 번 이거 네,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많지 않고 처음 인사하고 2번 정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미디어 포럼 창립할 때 한번 참석하시고 2번 세미나가 있었는데 3번은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창립 총회만 참석하고 전혀 참석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여했었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이 스마트 시티 특위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네, 주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설계와 요소 기술들을 어떤 요소 기술들을 적용할지.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어디를 봐도 이게 지금 항의 후보자께서 활동하신 내역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스마트 시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기 저 K 뉴딜 위원회 그 뉴딜 분 활동 어떤 활동하셨습니까? K 뉴딜이요? 네. 예, 그것도 마치 그것도 디지털 뉴딜 분과 안에 스마트 시티 관련된 작년 7월에 출범해서 11월 달에 세미나 한 거 이외에 뭐 활동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이게 그나마 문화체육 쪽에 연관이 있다고 언급한 것조차도 크게 활동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것까지 그렇게 언급을 했겠습니까? 한번 그또 여쭤보겠습니다. 서면 답변에 보면은 지금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광화시대 시범 사업인 광화시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실감 콘텐츠 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시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네, 주로 실감 콘텐츠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다 하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 어디다 하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는 네, 거예요? 광화문 그 앞에 광장 이런 쪽에. 이게 뭐 답변에서는 썼는데 아마 다른 분이 실무자가 쓴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8개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AR, VR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광화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광화문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이는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보고 한국의 기술을 좀 배워라 보고 이렇게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자 작년에 얘기할 때 지금 그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 실감 콘텐츠 사업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성과평가나 또 이 기술들이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법률을 하시겠다는 중요 법률로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률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도서관법이요? 예. 아마 실무자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PPT 화면 좀 보십시오. 말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구성된, 임명된 그 내각들 보십시오. 이게 대선 캠프인지 행정부의 내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 그 항의 후보자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하시죠? 과거 그 경선 시절에 문재인 후보자를 대신해서 경선 그 룰, 규칙 협의하는 것도 항의 후보자가 가서 하셨죠? 네, 룰미팅 베리는 한 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현직 장관 18명 중 13명 무려 72%가 캔코드 인사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 해제문 인사의 전형이고 장관감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문화부 장관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건 누가 한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2011년 당시 민주당 김재윤 문방위 강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이번에 단행한 5개 부처 개혁안은 전문성보다 친여 중용과 선거 우선이 특이한 인사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2015년 이종걸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공정 대선 관리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의원실 한 얘기입니다. 선거 중심 내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선 앞두고는. 그 다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총리, 법무부, 행자부 장관 등은 야당의 추천까지 해야 된다. 노무현 이렇게 지금 뭐 내로남불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국회 현직 국회의원이 또 캔코드 인사가 내각에 자리한 적이 없습니다. 문체부 내에 그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을 고려한 진짜 코로나로 어려운 문화체육예술계 그런 관계자들을 걱정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정권 마지막에 보험용 그런 인사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인사는 부적절한 인사하고 처리되어야 마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